네, 신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이론 교재 받으셨죠? 근데 교재가 이제 나눠서 나갈 건데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이제 1장에 나간 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정리해 드린 거고, 그 부분은 그 1장에 나온 거는 한 번 더 정리해 드린 이유는 그게 암기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100%왜 달달달 우리가 왜 자음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완벽하게 100% 복사하듯이 암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설서와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100%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 1장이에요. 아직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늦은 거예요. 암기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1장을 암기를 다 하세요. 그 다음에 2장이 신체운동 건강 신이론이고 3장이 의사소통 신이론이고 4회관계, 그 다음에 4장이 사회관계 신이론이고 5장이 예술경험 신이론이고요. 6장이 자연탐구 신이론일 거고 7장이 창의성 관련해서 그 신이론이고 8장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신이론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원본 자료를 살펴본 그 자료가 있잖아요. 교육부 연수 자료요. 근데 그 자료를 이제 정리한 게 마지막 장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참 힘들게도 그 우리가 봤던 연수 자료, 교육부 자료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이제 거기 이제 자료를 근데 그 자료들은 원본을 보지 않고 추려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연수 자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볼 거고 그렇게 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법은요. 원본 자료를 드릴 거예요. 법은 원본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법은 개정이 자꾸 돼요.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게 10월까지 우리가 이제 시험 직전까지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도 강의 중에 했어. 뭐 상반기에 했어. 근데 하반기에 또 바뀌어. 강의가 그 법 강의는 그래서 법은 언제 우리 1년 중에 언제 또 개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바뀌는 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법 자료를 교재에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볼 거고 원본 중에서 제가 몇 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을 정리를 할 건데 법은 뭐 마지막에 정리해도 해도 되고 중간중간에 정리해도 되는데 중간중간 강의가 참 부록으로 법 강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론 그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법은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걱정하시지 마시고 실은 법 강의를 가장 잘 정리하기 좋은 시기는 하반기예요. 하반기. 근데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법 강의. 그리고 법 자료는 이제 거기 원본 자료가 법제처에서 우리가 원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거거든요.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정리하는 동안 법 자료는 제가 정리하는 동안 또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그 원본으로 보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료들을 워낙 이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원본 그대로 다 봐야 되니까 원본을 보는 건데 법 자료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원본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법 자료를 정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작정 다 외우라는 아니고요. 상반기 때 진행되는 법은요. 그냥 한번 듣고 이런 조항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요. 실은 법을 이제 외우셔야 되는 것만 정리해 드리는 건 하반기 문제풀이 때예요. 왜냐하면 법은 문제로 결국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라서 그때 이제 법을 또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 시간에는 원본 자료를 봐요. 그러면 지금 이론 강의를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론 강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 이론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다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몇 개 이제 추가되는 건 있긴 하지만 이제 자료에서 빠져서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다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2019 개정이랑 신이론에서 신체 운동 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강의는 안 들어가요. 강의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가 누리과정 2회, 그 다음에 총론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누리과정의 2회는요,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누리과정 재정의 취지,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론에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운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이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누리과정의 운영은 편성 운영,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5개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영역이 각각 목표, 내용 범주,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의 사례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번에 2021학년도부터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험 범위 공지된 거는요, 2021학년도 유아 임용 시험부터예요. 그런데 2021학년도에 이미 목적과 목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편성과 운영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 교수학습에서 우리한테도 시험이 나왔고, 유특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별도 문제로. 그 다음에 평가가 2021학년도. 그 다음에 신체운동 건강의 내용 범주인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2021년 유특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유아 문제에서는 요 부분 내용 범주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시험 범위가 바뀌고 나서는 그러면 내용 범주나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안 나오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이고요. 유튜브에서 이미 나왔고 2020학년도에는 이제 요 부분에, 그러니까 2021학년도 첫 해에 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는 여기서 이제 영역별로 골고루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2022학년도도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전반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해설서는 선생님 뭐 말씀을 안 드려도 100% 시험 범위라서 그냥 아셔야 돼요. 그냥 해설서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설서 부분을 더 강의를 지금 제가 원래 2배 드리고 되어 있잖아요. 2배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60분짜리 강의를 120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배속 설정을 안 했어요. 실은 이제 이런 배속 설정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 한 가지예요. 수강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유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공유가 많아서 요렇게 제한을 보통 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는 2배수지만 보통 1.5배, 1.7배 이렇게 드리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해놓은 이유가 저희가 교재를 이제 수강생에게만 나가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그러면 강의 배속은 수강생들은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제공하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저희는 분명 2배라고 밝혔어요. 2배라고 밝힌 이유는 무제한으로 제공할 생각이긴 했지만 2배라고 밝힌 이유는 하나예요. 2배라고 밝힌 이유는 하나. 한마디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걸로 보이면 2배로 맞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유 안 되고 이제 잘 된다라고 싶으면, 잘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이제 그냥 무제한으로 수강생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서 부분에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그 강의를 무제한으로 지금 현재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번 들어주세요. 혼자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듣고 코로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강의를 쭉쭉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세요. 뭐 강의라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자습이 잘 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질문 일단은 제가 이제 풀어놨어요. 근데 물론 공유가, 실은 선생님 IP가 선생님들이 접속을 하시면
사이트에 IP 흔적이 남아요. 근데 그 IP가 뭐 전국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IP에서 등록이 된다. 이분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유가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강의는 2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등록을 받을 때 2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2배만 제공을 하면 한마디로 60분 강의를 120분 동안 들으실 수만 있게 한다면 저희는 이제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이제 2배라고 하고 수강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교재를 수강생에게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에게만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강의는 지금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반기 강의는 아마 2배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강의는 공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재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모의고사는 아마 2배로 나갈 것 같지만 이론 강의는 재수든 초수든 N수생이든 좀 이론 강의는 여러 번 들어야 되고 좀 반복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 강의를 다 듣지는 않더라도 파트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중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초에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생기는 궁금증이 아니라 그래서 파생되는 어떤 심화 확장되는 질문들이 아니라 강의를 안 들으셨구나, 그냥 강의를 스킵해서 들으셨구나, 강의 중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걸 포착을 못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 강의는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우리 이론이 심도가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정리를 하시라고 무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은 해설서는 그야말로 선생님 100%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걸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본서에는 실은 해설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있잖아요. 이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래요. 아니, 해설서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교재에 정리해드린 부분들은 반드시 100%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해설서처럼 놀이 이해 자료에도, 놀이 실행 자료에도 해설서처럼 암기, 그렇게 100%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한 거니까 바로 외우세요. 아셨죠? 자, 놀이 이해 자료 보시면요.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 놀이에서의 의미 읽기,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가 있어요.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에 보시면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 유아 놀이의 의미가 있고요. 유아 놀이의 의미는 배움의 주체인 유아와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인 놀이, 배움으로써 유아 놀이 경험의 의미와 특성, 유아의 놀이 경험과 개정 누리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어요. 그 다음에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 놀이에서 의미 읽기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놀이 사례와 교사의 질문들을 이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는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의 의미, 놀이와 활동의 관계, 풍부한 놀이 자료의 의미, 놀이의 변화 반복, 놀이 관찰, 놀이 규칙, 놀이 이해와 지원, 이런 분야에서, 이런 파트에서, 이런 영역에 대한 질문들을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죠.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는요,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협력자로서의 교사, 그 다음에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 그리고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는 편성하기, 교수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 근데 이 교수학습 실천하기가 2021년과 2021년 유통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자로서의 교사는요, 동료 교원과 함께하는 거,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지역 지원체계, 뭐 교육지원청, 교육청 뭐 이런 곳과 함께하기. 그 다음에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는 놀이의 배경,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교육계획안, 평가, 놀이 사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설서 부분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냥 암기를 쭉 하시면 돼요, 선생님. 암기를 쭉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조금 봐야 될 텐데요. 그 해설서 관련해서 나온 기출문제 조금 볼게요. 2021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2021년에.
다음은 모모 유치원 교사들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 소문제요, 하위 문제라고 해요. 기출에서는 하위 문제예요. 제가 소문제 그러는데 뭐 소문제나 하위 문제나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하위 문제라고 합니다. 하위 문제에서 2019 개정, 선생님 여기 보시면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죠. 누리과정이라고 안 돼 있고, 그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기본서에 해설서나 일반 시험에는 누리과정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본서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해요. 2015 개정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에는 연령별 누리과정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름이 진짜 이름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인데 이게 유치원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쵸?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그래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좀 더 형식적인 문서적인 이름이 나와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알고 계시죠? 제시된 것 중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각각 순서대로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기업과 니은이 뭔지 한번 볼게요. 기억해 보시면 뭐예요? 독창적인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창의성 이론은 아직 안 했지만요. 요게 독창적인 나만의 생각, 독창적인 나만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나만의 사고로 새로움을 찾아내는 거. 실은 요걸 뭐라 그래요, 선생님? 창의성이라 그러죠. 창의성.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인성 덕목 중 하나래요. 근데 존중과 함께 쓰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면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요게 배려예요. 선생님, 존중과 배려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존중은 우리 이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중에서 총론 부분에서 인성 덕목을 6개 소개시켰어요. 그 6개 소개시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존중은 나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아 존중감이 뭐 나중에 사회관계 신이론에서 배우겠지만 그 교사론에서도 잠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아 존중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존중은요, 나부터 시작해서 타인으로 나가는 게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존중에는 나를 존중하는 거, 타인을 존중하는 거 모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배려는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한마디로 배려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다 그랬잖아요. 존중은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존중하는 거라면, 그리고 존중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냐, 이런 뉘앙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존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 걸로 나갔다면, 배려는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거, 다른 동식물을 배려하는 거, 다른 것,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걸 배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려의 정의거든요. 요거는 이제 창의성의 정의고, 그런데 이 창의성과 배려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목적과 목표에 나와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올라가가지고, 뭐 선생님들 암기하시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암기하시고 계시잖아요. 한번 이제 보시면요. 창의성과 배려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 나와 있네. 목적, 이게 이제 여기가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배려라고 찾았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표잖아요. 근데 목적과 목표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목적과 목표에서. 그러니까 목적에서 찾으라 그랬으면 창의성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근데 목적과 목표에서 찾으라는 건 여기서 찾아도 되고 여기서 찾아도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창의력, 그러니까 여기가 창의성이 아니라 답이 창의력이 되네요. 왜? 우리는 지금 목적과 목표 중에서 찾으라는 건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그대로 쓰라는 거거든요. 물론 창의성과 창의력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로
쓰지만 그런데 그 목표 이거는 목표를 암기했어? 네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암기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창의력으로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존중, 배려, 소통 그쵸? 이렇게 하면서 배려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답은 아까 기억에 들어가는 건 창의력이고 니은에 들어가는 건 배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편성 운영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 그랬거든요. A에 해당하는 거 편성 운영. 자, 누리과정의 운영을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편성 운영에서 2번이 나온 거고 평가에서 3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의 운영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A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이 부분이네요. 그쵸? A가 그 외에 우리 반의 자폐 유아인 미선이도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유아들이 자신의 성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게 개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개별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장애 아이들도 자신의 개별성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래전에 한 건 맞는데 첫 강의에서 1주차 강의에서 한 건 맞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도 선생님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성, 신체적 특성, 그 다음에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차별이 없도록 편성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장애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차별의 문제이고요. 여기는 장애 정도에 조정하여 운영한다가 발달과 장애 정도면 이 아이의 장애에 맞는 발달, 교육, 놀이, 활동을 제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차별, 여기는 그 장애에 맞는 교육 또는 이제 발달, 배움 요 측면이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가 돼요. 아까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나온 지문에 보면 차별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선생님. 차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아이 성장에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 아이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한다. 교육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차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요. 하위 문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에 제시된 디귿의 내용 두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평가 결과의 활용. 자, 평가 내용을 살펴보니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위로 가서 또 보면은요 이게 평가인데 자, 이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평가의 결과 두 가지. 평가 결과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라 그랬죠.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답은.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문제 푼 게 맞는지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창의력, 배려,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그 다음에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021학년 놀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인데요. 이 놀이 지원 내용. 자, 우리 놀이 지원에 대한 거, 공간 지원에 대한 거, 시간 지원에 대한 거 해설서에도 나오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모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유아들은 놀이에 직접 지도를 그려보기를 원했는데 점점 큰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장소가 좁다 그래서 복도까지 나갔어요. 그쵸? 그리고 구성물을 치우지 않고 며칠 동안 복도까지 나가서 그릴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랬더니 더 놀이가 아이들이 몰입했고 확장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치우지 않고 며칠 동안 그대로 되어서 유아들이 계속 놀이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몇몇 유아들은 길 위에 건물까지 만들고 싶어 해서 재활용품을 내어주고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만들도록 도왔고, 길 위에 건물까지 완성한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든 길을 보고 기뻐했대요. 나도 박수를 치며 유아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간적인 지원이고 요게 시간적인 지원이네요. 그쵸? 공간에 해당하는 거, 시간에 해당하는 문장을 각각 찾아 쓰라 그러면 그대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문장이잖아요. 요게 문장이잖아요. 요게 이제 공간 지원이었죠.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1번에 쓰시면 되고요. 찾아 쓰라는 그야말로 여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고 그 문장을 그대로 찾아. 여기서 문장을 찾아서 쓰라 그랬잖아. 그냥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아들이 만든 구성물을 치우지 않고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서 유아들이 계속 놀이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찾아 쓰라는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유특 문제인데 문제 잘 보세요. 자, 유특 문제, 요 문제들이 활용돼서 또 이제 유아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세요.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유특 문제를 선생님 이제 유아 특수를 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유치원 교육과정도 하셔야 되고 특수교육과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부분에서 저랑 강의를 하세요. 논술은 이분들은 안 들어요. 이분들은 논술은 안 듣지만 이제 교육과정을 하시는데요. 이 유특 문제를 그분들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 시험 범위가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고요. 유특, 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나온 유특 문제는 유아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애를 위해서도, 유아를 위해서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사가 만든 문제도 중요해요. 강사가 이제 2022년에 나올 문제들,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출과 동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연습들을 차분히 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이론 강의고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계셔도 내가 문제 푸는 능력이, 그걸 도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고 이제 점수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충실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하반기에 가서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상반기는 지식을 쌓는 시험이 그 기간이고 하반기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식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두 가지를 다 아는 건데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강사 문제를 풀기 전에 기출에 대한 감각이, 기출 동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기출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아 문제만으로 연습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아니, 기출 문제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기출을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특 문제는 많이 안 하세요. 유특 문제는 실비와 수강생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유아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근데 굉장히 유특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실 때 강사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지만 기출로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유아만으로가 아니라 유아 특수까지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정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쌓을 수 있는 베이직, 기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특 문제를 유아 특수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분을 모두 하는 거예요. 제가 유아 강의를 유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아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하듯, 유아 특수 문제도 유특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선생님들 이 유특 문제 잘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 실력 되게 향상이 돼요. 유특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유아 문제보다 논란이 없고 딱딱딱 크게 구분지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딱 전곡을 찍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특 문제를 잘 풀면 우리가 평소에 혼란을 느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유아 임용 공부를 하면서 그게 유특 문제에서 딱 풀려. 진짜.
그래서 유통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예요. 가는 유아 특수교사, 박교사, 최교사, 통합학급 김교사가 5세 발달지체 유아. 선생님 이런 기출이나 기본서에서 나오는 거 이거 만이에요. 만 5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세라 그래서 3세, 만 3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 나이를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도 한마디로 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한국 나이 안 써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게 다 행정지원도 만 나이로 가요. 병원에서도 만 나이를 쓰고 당연히. 그래서 한국 나이라는 개념을 잊으세요. 그냥 만 나이예요. 무조건 만 나이예요. 어디서 뭐가 나오든. 아셨죠? 5세 발달지체 유아 지호에 대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지호의 울음행동 원인을 알기 위해 실시한 실험적 기능평가 결과이다. 다는 박교사가 계획한 놀이지원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와 관련된 요구만 나왔는데 교실 상황이 이렇게 교실인 거고 그 다음에 지호가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 밖이나 계단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이 흐름이 이제 놀이 시작, 리듬 발견, 탐색, 즐기기, 만들기 이렇게 놀이 흐름이 같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호의 울음 행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있다. 지호의 관심, 지호는 탬버린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며 다닌다. 조용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소리를 듣는다. 얘는 지금 탬버린으로 소리 탐색을 좋아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지금 듣는 걸 좋아해요. 나의 고민, 지호에게는 이게 재미있는 놀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교수학습. 그래서 선생님 누리과정 운영에서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가 2021학년도에 다 시험 범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와 다를 고려해서 내가 다라는 번호를 안 줬구나. 다가 이거. 선생님 문제에서 다가 빠졌죠? 요게 다인데 다와 다를 고려해서 니은의 예. 다가 이거네. 선생님 죄송해요. 다가 이거예요. 다가 이거야. 여기에 다 써주세요. 여기 지문 안에 다. 죄송해요. 다를 고려하여 선생님 죄송해요. 교수학습 다와 요 다 아까 그 박스를 고려해서 니은의 예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를 공간 측면에서 한 가지 쓰고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인데 선생님 우리 이거 있잖아요. 교실 안에서만 아이들 놀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실을 확장해서 복도나 계단이나 유치원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유치원 공간들을 놀이 공간으로 확장하라는 측면이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근데 이때 주의사항을 하나 줬어요. 어떤 유의사항을 줬는지 기억나세요? 반드시 안전 요소인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거기가 안전한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교실 밖의 복도나 계단, 구석진 공간 등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에 놀이 공간으로 구성하라. 그 부분이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애기 지호를 보니까 지호가 교실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도
놀고 계단에서도 놀고 있잖아요. 우리 지호는. 그래서 지호가 이렇게 교실 밖의 공간이나 복도나 계단, 구석진 공간 등을 조용한 음률 영역으로 구성해서 지호가 조용한 곳에서 탬버린의 소리 및 다양한 소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 탐색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의외로 계단이나 구석진 공간 등이 교실 밖에 있는 공간들이 더 조용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다 교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공간으로 거기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공간 측면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럴 땐 반드시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해설서에 나오는데 해설서에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 우리 문제랑 필요 없는 요 부분은 제가 커트를 한 거예요. 커트를 하고 다음은 요걸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은 거지 다음은. 그래서 여기를 다 커트하고 여기를 다 커트하고 지우고 다음은 박교사가 계획한 놀이 지원의 일부이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요걸 남겨두고 여기를 다라고 써주세요. 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부분적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유아 특수 문제에서 특수에만 관련된 문제는 가져오지 않고 유아 임용과 유특에 모두 관련된 문제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부분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냥 다라고 표시해 주세요. 다라고. 자, 선생님 2021년 유특 문제는 해석 들어가기 전에요. 답안지를 좀 고칠게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생활하기인데 제가 안전하게 생활하기라고 오타가 나왔어요. 건강하게 생활하기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안전이 아니라 건강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답안을 잘못 그걸 해가지고 삭제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라고 할까? 좀 삭제하시고 건강하게로 바꿔주세요. 자, 제가 문제를 답을 잘못 썼어요. 그거를 수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거든요. 자, 유튜브 문제인데요. 보시면 독감이랑 코로나19 예방이거든요. 독감이랑 코로나19 예방. 그 독감이나 코로나19 예방은 선생님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쵸? 질병을 예방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나도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질병 예방하기 부분이 어디에 내용 범주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잠깐 올라가서 볼까요? 신체운동 건강. 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는요. 그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타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큰 오타를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이제 그 선생님들 그거 바꿔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사 가끔 졸면서 편집할 때가 있는데 건강하게 생활하기라고 바꿔주시고요. 자, 선생님, 요 문제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 문제가 바로 내용 범주 쓰는 문제가 나온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내용 범주 한번 보시면요. 내용 범주 하시면요. 이 초수 선생님들 좀 잘 들어주세요. N수분들은 아실 건데 내용 범주 쓰라 그럴 때 꼭 내용 쓰시는 분이 있고요. 내용 쓰라 그럴 때 꼭 내용 범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잘 착각하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세요. 당연히 내용 범주 쓰라 그러는데 내용 쓰면 틀려요. 여기도 이제 질병 예방하기,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다. 그거 쓰셨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용 쓰라 그랬는데 내용 범주 쓰면 당연히 틀려요. 근데 요거를 잘 주의 깊게 안 보고 내용 범주 쓰라 그랬는데 내용 쓰거나 내용 쓰라 그랬는데 내용 범주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 문제가 코로나19가 유특에 2021학년도 기출에 지금 언급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셔야 돼요. 왜냐면 2021학년도에 우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그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있어요. 유아 선생님들을 위해. 근데 그 매뉴얼이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그 감염병 예방과 같은 매뉴얼을 만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아 선생님들을 연수하기 위한 연수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가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2021학년도에 안 나왔어요. 물론 2020학년도가 나왔어요.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가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
것들을 그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 나온 자료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코로나가 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 전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유튜브에는 언급이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 올해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워낙 그쵸? 이슈니까, 세계적인 이슈니까. 제 언니가 제 위에 이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제 언니는 미국에 살아요. 근데 언니는 그 화이자 백신 있잖아요. 그걸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2차까지. 진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도 백신 차례가 왔으면 좋겠는데 백신 차례 올해 안에 오면 진짜 다행인, 올해 12월까지만 와도 정말 다행인 상황이죠. 근데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어린이집에 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은 그 백신 차례가 올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들은 유아랑 만나니까. 그래서 꼭 맞으세요. 진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이자까지 맞았는데 어젠가 2차를 맞았대요. 근데 그 화이자 맞고 나서 힘이 없어서 전화 통화를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1차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2차 맞고 좀 그렇다. 근데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온몸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거기는 벌써 2차까지 나는 언제 만나 도대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기회 있으시면 꼭 맞으세요. 저는 맞고 싶은데 제 차례 안 올 것 같죠. 자, 놀이 이해 자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놀이 자료 이렇게 암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보고 암기해 주세요.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나? 놀이 이해 자료에서는 기출문제 안 나왔네요, 선생님. 뭐 놀이 공간 지원, 시간 지원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거는 뭐 해설서에서 좀 우리가 봐도 되는 거라서 그렇고요. 놀이 실행 자료가 이제 좀 나왔고요. 실은 공간 지원, 놀이 지원 있잖아요. 요게가 이제 보면서 그 놀이 실행 자료에 그 교사학습 실천하기에 이렇게 놀이 공간 하면서 이제 놀이 지원, 그런 놀이 공간적인 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호작용이나 뭐 이제 놀이 그 지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놀이 실행 자료가 오히려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그래서 뭐 놀이 흐름에 보면 교사의 교육적 지원의 놀이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일과의 변화, 이게 일과 시간의 변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21년 문제 중에 우리가 이제 놀이 공간 지원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공간 찾으세요. 놀이 실행 시간 지원 찾으세요 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실은 놀이 실행 자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졌다고 보여져요. 그 해설서에 나온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쓴 책이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놀이 이제 공간 지원, 시간 지원이 그게 놀이 실행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앞에서 정리해 놓은 거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설서에서도 편집을 했고 여기 놀이 실행 자료에도 소개를 드렸어요. 같은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문제. 이렇게 유통 문제가 요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가 공간 때문에 이제 교재 편집 때문에 그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요걸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 해석은 이미 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요 두 문제가 해설서뿐만 아니라 놀이 실행 자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교시부터 드디어 우리가 신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해설서와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에서 선생님들이 뇌를 굉장히 개론 시간에 굉장히 짜내면서 뇌를 쓰셨잖아요. 그쵸? 뇌를 막 짜내면서 그렇게 했던 내가 좀 해설서와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연수 자료를 보는 동안 좀 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게요. 놀이 신이론을 볼 건데 지금부터 또 내가 조금 이렇게
꽉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꽉 움켜졌다가 풀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쬐는 그거거든요. 실은 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이해되고 암기되고 이해되고 암기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쉬었던 뇌가 지금부터 다시 좀 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음 교시에 신체운동 건강 신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